좌표 평면의 두 점 5,0과 마이너스 5,0 A, B가 이제 정점입니다. 주어진 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같은 평면의 점 C와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AC의 길이는 6이다. P는 선분 AC 위에 있다. 그런데 이런 이 BP 플러스 CP 이퀄 8을 딱 보고 P의 자취는 B로부터의 거리와 C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8로서 일정한 점들의 집합. 타원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BC가 정점이어야 됩니다. 정점. B는 정점이죠 물론. 근데 C는 정점이 아닙니다. A라는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이라는 조건만 있는 것이니까 C가 지금 정해진 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조건만 보자면은 C도 움직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지금 A가 양수죠. A가 5,0, B가 마이너스 5,0. 이제 이 거리가 10인데, 이 거리가 10인데 C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A로부터의 거리가 6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C는. 거기서 C를 내 임의로 하나 찍어보면은 C가 이렇게 쓰면은 P는 AC 위에 있다. AC 위에 있는 점 P.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C가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P의 자취를 타원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식을 뭘로 해야 되겠어요? P의 자취로 하려면 정점 A, B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 방향으로 식을 변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P의 자취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AC의 길이가 6인데 P가 선분 AC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P도 정점이 아니고 C도 정점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AP의 길이고 CP의 길이를 더하면 6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의인 거죠. 그래서 이 1번 조건, 2번 조건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요식을 쓸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CP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CP는 뭐예요? CP는 6 빼기 AP입니다. 6 빼기 AP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은 AP, BP-AP가 2라는. 그래서 두 정점 A, B에 대하여 P가 어떤 조건에 하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쌍곡선이다. 쌍곡선. 두 정점 A, B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로서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쌍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5,0으로부터의 거리와 마이너스 5,0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인 점들의 집합이므로 쌍곡선 위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쌍곡선 방정식 넘어가기 전에 요거 이제 여기서 쌍곡선의 일부가 됨을 보여라 그랬으니까,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명해 주면 충분한데, 여기서 왜 일부냐? 요건 이제 참고로 이 문제 답안지 쓴 걸 떠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왜 일부냐면은, 첫째, 이 절대값이 없습니다. 쌍곡선 어떻게 돼? 이놈 빼기 저놈도 2가 돼야 되지만 저놈 빼기 이놈도 2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이 붙는다고요. 쌍곡선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없으니까 이거는 쌍곡선 중에서 한 가닥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가닥 전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가닥 전체도 아닌 것이 여기 이 조건 때문입니다. P가 선분 AC 위에 있으니까 이 두 가닥의 선분 중에서, 여러분 두 가닥의 쌍곡선 중에서 두 가닥의 쌍곡선 중에서 B에서 더 먼 쪽, 여기 왼쪽 것 제끼고 오른쪽 것만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안에 있는 것만 해당 사항이 있겠죠.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면. 자, 참고로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어떤 쌍곡선의 일부가 됨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거 어떤 일부인지는 우리가 해명 안 해도 되거든. 됐고요. 그다음 이제 방정식 구하는 거. 방정식 어떻게 가나요?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P를 지금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쓰고자 하는 것이니까 P를 x, y로 놓고 요 정의대로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거리의 차가 2라 그랬으니까
거리의 차각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두 초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이 또 딱 원점으로 돼 있는 거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제 고려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a, b 값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리의 차가 2라는 것으로부터 뭐가 결정되나요? a 값이 1로 결정이 되겠죠. 왜? 저 거리의 차는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2a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된다고. 응? 여러분 타원의 방정식 그 기본적인 형태에서 거리의 합이 뭐라고요? 2a입니다. 장축의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 쌍곡선의 방정식 요 방정식에서 거리의 차 뭐 2a입니다. 주축의 길이이기도 하고. 그거 아셔야 된다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두 초점 5,0 마이너스 5,0 나왔으니까 이 여기로부터 얻어지는 값이 뭐예요? C가 5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A가 2고 C가 5란 얘기입니다. 그럼 B값 얼마겠어요? C제곱에서 A제곱 빼니까 24가 되는 것이죠. 헷갈리나?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쌍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A고 요게 C라고요. 그래서 C제곱 이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요 A가 1이니까 A제곱이 1인 거고 C가 5니까 C제곱이 25인 거라고요. 그래서 B제곱이 2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막 맞춰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A 값, C 값, B 값이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개형 그릴 수 있겠나요? 자, 요 쌍곡선 가지고 구한 겁니다. 질문. 앞에서 구한 쌍곡선 위에 점 Q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물론 여러분 답안지에는 그 개형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서 그냥 식만 쭉쭉쭉 써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파악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직사각형 만들자고. A 제곱이 1인 거니까 A 값이 양수 A 값이 1이고 B 제곱이 24니까 그 루트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사각형이 요게 굉장히 길쭉하게 나오겠죠. 길쭉하게 나오고 얘네들을 이 대각선을 점근선에 해 가지고 요렇게 길쭉한 요런 쌍곡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A 값보다 상대적으로 B 값이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개형 못 그린다고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답안지에 개형을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상태고 요 위에 한 점 Q에서 이제 접선이 또 Y축과 만나면 분위기 여러분 파악되죠. 꼭 접선 나오고 뭐 그 X절편 Y절편 나오고 또 뭐가 최소일 때 막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이 Q가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니까 여기 2, 4분면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x2, y2라고 하고요. 접점을 여기서 접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x2x y제곱 대신에 y2y 집어넣으면은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그래서 x가 0일 때 x에 0 대입하면 y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y2분의 24. 그래서 마이너스 y2분의 24. 요게 이 r의 y 좌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쓰고 그 다음에 그 y절편 구하고 이렇게. 자, 이제 근데 뭐하라 그랬냐면 이 여기서 이제 QR이 최소할 때, 자 Q가 이거였고요. Q가 이거였고 R이 이거였고 이 QR의 길이가 최소할 때니까 x2 제곱하고 y2 플러스 y2분의 24 제곱하고 하겠죠. 그래서 QR의 길이 제곱식을 써보면은 됐습니다. x2 빼기 0 제곱했고 y 마이너스 y2분의 24 제곱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QR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Q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x2, y2 값이 된다는 얘기죠. 결정이 되는데 요걸 계산할 때 뭘 활용해야 되겠어요? 또 이겁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2, y2가 여기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걸 만족시키는 x2, y2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식. 요 식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한 문자로 바꾸는 거죠. x2, y2 두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 편한 것은 x2 제곱에다가 1 플러스 24분의 y2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암산합시다. 지금 y2 제곱이 여기 y2 제곱이 여기 상수부터 할까요? x2 제곱에다가 1 플러스 제곱을 집어넣으면은 상수 1 나오겠고, 여러분 여기서 곱해서 2배 했을 때 48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49가 나오고, 그 다음에 y2 제곱이 이게 넘어갔으니까 계수 24분의 1과 계수 1 합치니까 24분의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가지고 y2 제곱분의 24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일 때를 잡고 있으니까 또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49 그대로 오고 2루트 이 녀석 곱하기 저 녀석.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 값 자체는 뭐가 되나요? 24 하나 약분되니까 이게 5로 나오겠고, 24가 나와서 2루트 6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20루트 6 이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최소 값이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하고 쟤하고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니까 얼마인가요? 여기서 이게 같을 때라는 것은 y2의 4제곱이 25분의 24의 세제곱일 때니까 y2의 제곱이 얼마일 때? 5분의 24 루트 24일 때. y2의 제곱이 5분의 24 루트 24일 때. 여기 사건인 것이고, 그래서 y2의 제곱 이런 것이고, 여기다 또 루트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할 것이 5q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y2 값 결정이 된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또 x2 값이 결정되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 그래서 y2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5분의 2루트 6이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서 1 플러스 5분의 2루트 6 x2 제곱 나오겠고,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이때 이제 q의 좌표가 다 결정된 것이고, 이때 5q 제곱의 값을 구했으니까 제곱 플러스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합치니까 1 플러스 10루트 6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고, 자 소문나기 많네요. 좀 빨리 가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점 C와 P가 일치할 때, 여러분 이거는 국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조건은 원래 문제에 있는 세 조건을 내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근데 3번 문제를 풀 때 C와 P가 일치할 때라는 것으로 인해 주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나요? 먼저 2번 조건은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1번 조건은 어떻게 되나? 1번은 그냥 AC가 6이고, 3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C하고 P가 일치하니까 BP 콜 8이든 BC 콜 8이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제 BC 콜 8이든 BP 콜 8이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좀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AB의 길이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길이가 10이었다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BC의 길이가 8, AC의 길이가 6, 뭐가 돼? 삼각형 ABC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뜻이죠. 응? 오케이? 삼각형 ABC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촉촉촉촉촉촉.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것이 선분 BC가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이때 각 COD 요 조그만 거, 요 알파의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건가요? 삼각함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2차 곡선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거 해보면은 이거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요 길이가 6이고 8이고 10인 거 아니에요?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 길이를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뭔가? 이게 직각이니까 요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사인 알파를 포함하는 요 삼각형 COD 세 변의 길이가 다 파악이 돼 버리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만 쓰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보인다면은 계산을 통해서 OC의 길이가 여기 OA, OB랑 똑같이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OD의 길이, 여러분 OD의 길이 어떻게 되나요? OD의 길이 이게 3대 4대 5가 되는데 길이의 B가 요 길이가 5잖아요. 그러니까 5의 4분의 3 해가지고 4분의 15 나오겠죠. 그 다음 CD의 길이, 요 CD의 길이는 CB의 길이가 얼마? 8입니다. 8에서 얼마를 빼냐면은 이게 3대 4대 5니까 5의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 20을 빼가지고 4분의 7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COD 삼각형 COD의 세 변의 길이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2배
여기 나오죠?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5 됐고 5의 제곱 4분의 15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7 구했던 거 있죠? 이 제곱 코사인 법칙 하면은 25분의 24가 나온다. 굉장히 작은 각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러면 또 이런 눈치를 챌 수도 있죠. 또 다른 풀이로 여기서 코사인 알파를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알파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하고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제 요 각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요 각의 사인이 나와? 아, 사인 법칙. 그래서 요 각의 사인 값분의 요 CB의 길이 8 나오고. 그러니까 요 값이 8이고 요 값이 8이고 BC의 길이가 그 다음에 또 사인 B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5분의 3이잖아요. 사인 B가 이게 5분의 3. 그 다음에 OC의 길이가 여기 OC의 길이가 5A 5B랑 똑같이 이게 5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 사인 값 바로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각비 기본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 ABC에서 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세타일 때 삼각형 BCP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가 처한 전후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A, B는 정점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A, B 정점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은 그 박스 쳐진 조건은 소문이 전체에 관철되는 거니까 A에서 C까지 거리 C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이가 6으로 나와 있죠. 요 길이가 6이고 그 위에 P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조건 그대로 요 조건 그대로인데 근데 질문하는 바가 이거죠. 여기서 요 각 A를 세타라고 한다. 요 각 A를 삼각형 ABC에서 그래서 이 삼각형 ABC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삼각형 ABC에서 요 각 A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 BCP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이제 코사인 베타 이퀄 4분의 5를 만족시키는 베타에서 F 프라임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시도해야 될 건 뭔가요? F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미분 때리면 되고 그게 힘들면은 뭐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니 합성함수 미분법이니 그런 방법들을 테크닉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구할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요 넓이에 대해서 식을 써봐야죠. 어쨌든 F 세타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넓이는 삼각형 BAC에서 삼각형 BAP의 넓이를 뺀 것인데 BAC의 넓이를 식을 쓰는 건 간단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10이고 요 길이 6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세타면은 사인 세타 같은 세타로 표현한 겁니다. 됐고 요건 문제가 없고. 근데 BAP가 요 삼각형이 2분의 1 요 길이 10인데 요 길이가 지금 모르는 거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그다음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요 AP의 길이를 이제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시도를 하겠죠. AP의 길이 세타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질러 보세요. 뭘 쓰겠어요? 코사인 법칙 쓰는데 예? 세타에 대해서 식을 쓰기 위해서 코사인을 쓰는데 예? 요 길이 포함하고 세타 포함하면 코사인을 써야죠. 근데 요 길이는 10인데 요 길이는 뭐 AP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가 얘가 바로 AP의 길이보다 이만큼 더 큰 겁니다. 왜? 이것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PB-PA가 2가 된다는 조건을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AP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걔보다 2 큰 게 B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되죠? 여기 2 곱하기 10 곱하기 x 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 나오겠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뭘로 정리해야죠? AP의 길이가 x니까 얘를 세타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 x제곱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로 정리하면은 여기 세타로 표현이 돼가지고 요것을 집어넣게 되면 f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리가 딱 돼서 요것을 이제 미분 때리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인 그 베타에 대해서 논의를 거니까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코사인 베타 각각에다가 5분의 4 넣고 하면은 F 프라임 5분의 4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